안녕하세요. 즐거운 세상, 즐거운 코딩, 라온쌤입니다.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초보자를 위한 마인크래프트의 간단한 조작법 및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프로그램은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입니다. 마인크래프트에 로그인을 하고 나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오른쪽 캐릭터 밑에 옷걸이 아이콘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옷걸이 아이콘 클릭. 이렇게 옷걸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스킨들을 다양한 캐릭터들을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캐릭터를 클릭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만약에 다른 것으로 바꾸고 싶다면 옷걸이를 클릭해서 다시 다른 캐릭터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더 다양하고 더 많은 캐릭터들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난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고 싶다 할 때에는 화면 위쪽에 있는 화살표 버튼을 클릭하면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저는 이 캐릭터가 마음에 들어서 원래 쓰던 이 캐릭터를 선택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원하는 캐릭터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옷걸이에 들어갔는데 나는 선택을 했는데 전 화면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하는 친구들은 역시 화면 왼쪽 위에 있는 이 화살표 버튼을 클릭하면 언제든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버튼 클릭.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고 나면 총 5가지의 메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 내 월드 보기는 내가 이전에 만들었던 맵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메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에 만들어둔 맵이 없다면 이렇게 새로운 월드 하나만 뜰 건데요. 그렇지 않고 여러 개 만들어 놓은 맵이 있다면 그 맵들을 볼 수가 있고 언제든 클릭해서 플레이를 누르면 다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단 다시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왼쪽 화살표 버튼을 눌러서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고요. 두 번째, 라이브러리 보기 메뉴에는요. 눌러보면 여러 가지 또 4개의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마인크래프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맵들을 우리가 무료로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하나씩 클릭해서 들어가서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 위에 있는 화살표 버튼을 눌러서 다시 이전 화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월드에 참여하기 이 아이콘은요. 친구랑 나랑 같이 할 건데 친구가 이미 맵을 만들었고 나를 초대한 경우 그 맵으로 초대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이 월드에 참여하기를 누르면 친구가 미리 맵을 만들어서 참여 코드를 알려줄 겁니다. 그럼 그 참여 코드를 순서대로 넣으면 그 맵에 친구가 만들어 놓은 맵에 나도 같이 들어가서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친구 맵에 참여할 게 아니기 때문에 X 버튼을 눌러서 오른쪽 위에 있는 X 버튼을 눌러서 다시 이전 화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오기 아이콘은요.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면 내 PC에 저장되어 있는 맵을 이 마인크래프트 상에 불러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버튼입니다. 네, 지금은 가져올 맵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할 건 뭐냐? 바로 이 새로 만들기입니다. 새로 만들기로 우리가 맵을 새로 만들어서 한번 사용법을 배워볼 건데요. 이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면 신규 템플릿 이 2개의 아이콘이 또 나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 신규 새로운 맵을 만들 거기 때문에 신규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클릭.
자, 신규를 클릭하고 나면요. 간단하게 게임을 설정할 수 있는 설정 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씩 몇 개만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일단 월드 이름. 기본적으로 월드 이름을 내가 넣지 않으면 여기 적혀 있는 대로 내 월드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만든 것도 내 월드, 어제 만든 것도 내 월드, 그제 만든 것도 내 월드, 그제 만든 것도 내 월드, 일주일 전에 만든 것도 내 월드면 내가 그게 뭘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 언제 만들었는지 아는 게 쉽지 않겠죠. 그래서 월드 이름은 좀 귀찮더라도 언제 만들었는지, 내가 무엇을 만들었는지 간단하게 알 수 있도록 적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월드 여기 부분을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해서요. 이렇게 커서가 깜빡거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일단 간단하게 오늘 날짜와 이 연습 맵이기 때문에 연습이라고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3년 4월이니까 04, 그 다음에 8일이니까 08 이렇게 적고 빼기 연습 맵이라고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연습 맵이라고 다 썼는데 한글을 쓸 경우에는 마지막 글자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이 창을 다시 한번 클릭해주면 내가 쓴 글씨를 전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클릭해서 다시 쓸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월드 이름을 적어봤고요. 그 다음에 기본 게임 모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서바이벌 모드라는 그 써져 있는 글씨를 클릭해 보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바이벌 맵은 생존 맵이고요. 거기에는 아무런 도구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맵 안에서 모든 도구도 직접 만들고 자원도 채취해서 생존을 목적으로 하는 맵 모드입니다. 근데 우리는 연습을 할 거기 때문에 크리에이티브 모드를 선택해 주시고요. 크리에이티브 모드는 모든 아이템과 도구가 기본적으로 다 제공이 되는 좀 더 수월한 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난이도인데요. 지금 기본으로 평화로움 되어 있는데 평화로움도 클릭해 보면 쉬운, 보통, 어려움 이렇게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쉬움부터는 몬스터가 나타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사용법을 익히는데 몬스터가 나타나면 좀 귀찮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평화로움 그 상태에서 선생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들 궁금하시다면 쉬움, 보통, 어려움 중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그걸 선택해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거는 일단 넘어가고요. 월드 유형을 한번 보겠는데요. 지금 기본으로 무한맵 되어 있는데 무한맵에는 지형이나 기후가 들어있는 맵이 내가 걸으면 걸은 만큼 계속 나타나는 맵입니다. 지형과 기후가 있고요. 뭐 빙하시대도 있고 사막도 있고 늪지대도 있고 평야도 있고 다양한 지형과 또 다양한 기후가 존재하는 맵인데 우리는 연습에는 그게 좀 불편할 수 있어서 무한맵 클릭해서 평면맵 아무것도 없는 그냥 잔디로만 이렇게 쭉 되어 있는 평면맵에서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래로 내려서 여기 지금 좌표 보기가 왼쪽으로 버튼이 되어 있는데요. 좌표를 오늘 사용할 거는 아니지만 좌표에는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서 좌표 보기 그 버튼 부분을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보기 클릭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활성화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어차피 혼자 연습할 거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항상 낮이 왼쪽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항상 낮이 왼쪽으로 비활성화 되어 있으면 시간대가 계속 바뀌어요.
뭐 낮도 되고 밤도 되고 아침도 되고 이렇게 시간대가 계속 바뀌는데 어두워지면 또 불편할 수가 있어서 얘는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오른쪽, 항상 낮은 오른쪽. 항상 낮을 오른쪽으로 활성화하면 자동으로 시간대 전환 사용이 왼쪽으로 바뀔 겁니다. 시간대를 안 바꾸겠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맞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좀 내려서 날씨 주기를 바꿀게요. 지금 날씨 주기가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오른쪽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날씨 주기가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비가 오기도 하고 번개가 치기도 하고 그리고 뭐 눈이 내리기도 하고 해서 좀 연습할 때는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또 처음인 친구들은 이게 불편할 수 있어서 날씨 주기도 오른쪽으로 바꿔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게임 설정이 어느 정도 됐으면 이제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게임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클릭. 자, 그러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잔디만 깔려져 있는 평면 맵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마우스 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마우스를 그냥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흔들어서 움직여 보면 이렇게 나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시야가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 살짝 위로 올려보면 이렇게 하늘을 볼 수 있고 아래로 좀 살짝 움직이면 이렇게 바닥을 볼 수도 있고요. 지금 이 십자가 표시는 내가 지금 어디를 목표로 두고 있는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초점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내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 그 위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야를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카메라 상태가 1인칭 시점이라고 해서 나를 기준으로 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표시한 이 부분은 내 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손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한번 움직여 볼 건데요. 얘를 움직일 때 필요한 키보드의 키가 있습니다. 얘를 움직일 때 필요한 키보드의 키는 WASD인데요. 이 화면에서 보면, 이 키보드에서 보면 이 왼쪽에 WASD라고 하는 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W를 누르면 앞으로 움직이고요. S를 누르면 뒤로 움직이고요. A를 누르면 왼쪽, D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얘가 방향키 대신에 사용되는 기본 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길쭉한 키가 스페이스 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스페이스 키 얘를 누르면 점프를 합니다. 한 번 누르면 점프를 하고요. 한 번 누르면 점프를 하고 두 번 따닥 하고 길게 누르면 하늘을 날 수가 있어요. 얘를 두 번 따닥 하고 길게 누르면 하늘 위로 얘가 쭉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저는요 키보드 키가 잘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은요, 지금 화면 왼쪽 아래에 보면은 H 컨트롤 표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키보드 가운데 있는 H키를 누르면 이렇게 키 정보를 보여주는 창이 뜨게 됩니다. 얘를 보면 여기 지금 W는 앞으로, S는 뒤로, A는 왼쪽, D는 오른쪽, 스페이스 점프, 스페이스 두 번은 비행 시작하기, 날기라고 그랬죠?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좀 익숙해질 때까지 이 창을 켜둔 상태로 움직이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H키를 한 번 더 누르면 사라지고 다시 또 누르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켜둔 상태에서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W키를 누르면 이렇게 앞으로 움직이고요. W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살짝 이렇게 움직여 보면 마우스가 움직여지는 방향으로 얘가 앞으로 가게 됩니다. 뒤로도 움직일 수 있고요. S키를 누르면 뒤,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S키 누르면 그쪽 방향으로 뒤로 움직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A, 왼쪽, D, 오른쪽. 그 다음에 W키를 2번 따닥 하고 누르면 좀 더 빨리 갑니다. 근데 처음 마인크래프트를 접하는 친구들은 이게 3D 게임이다 보니까 멀미가 날 수 있거든요. 그 점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아까 말씀드렸던 길쭉한 스페이스 키 한번 눌러볼게요. 한번 누르면 이렇게 점프, 한 번씩 누르면 이렇게 점프를 하고 따닥 하고 길게 눌러볼게요. 따닥 하고 길게 누르면 하늘로 이렇게 쭉쭉쭉쭉쭉 올라가지죠. 그래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보면 좀 높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 지금 올라왔는데요. 저 좀 내려가고 싶어요. 할 때는 Shift 키 이렇게 되어 있죠. Shift 키 아래로 비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Shift 키를 누르면 아래로 조금씩 내려갑니다. Shift 키를 누르면 아래로 얘가 조금씩 이렇게 내려가지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완전히 땅에 툭 떨어지고 싶다 할 때는 아까 길쭉한 그 스페이스 키를 따닥 하고 짧게 2번 누르면 땅으로 툭 떨어집니다. 스페이스 키 2번 길게 하늘로 비행, 그 다음에 짧게 따닥 하면 툭 하고 땅으로 떨어지고요. Shift 키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친구들 이제 확인을 해보면 Shift 키는요 양쪽에 2개씩 있어요. 지금 2개 있어요. 여기 왼쪽에도 하나 있고 왼쪽에도 하나 있는데 그냥 쉽게 왼쪽에 있는 거 사용하시면 좀 편리하실 겁니다. Shift 키를 한 번씩 누르면 이제 조금씩 아래로 내려갈 때 그 다음에 바닥에 있을 때 Shift 키를 누르면 얘가 웅크리기가 가능합니다. 몸을 이렇게 좀 웅크리고 싶을 때 이 Shift 키를 눌러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W 앞으로, S 뒤로, A 왼쪽, D 오른쪽, 스페이스 한 번 점프, 2번 따닥 길게 나는 거, 그 다음에 2번 높이 있는 상태에서 따닥 짧게 2번 누르면 바닥에 쿵 떨어질 때 여기까지 배워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이템을 좀 사용하고 블록을 쌓고 블록을 또 파괴하는 법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여기 컨트롤 여기 메뉴를 보면 알파벳 E는 소지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알파벳 E가 어디에 있느냐? 아까 W키 배웠죠? W키 바로 오른쪽 옆에 있습니다. W키 오른쪽 옆에 보면 이 알파벳 E키가 있는데요. 얘가 바로 소지품 창을, 그러니까 아이템들이 잔뜩 들어있는 소지품 창을 열 수 있는 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E키를 이제 한번 눌러서 실행을 해볼게요. 알파벳 E키를 누르면 이렇게 아이템들이 들어있는 소지품 창이 뜨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돋보기가 선택되어 있고 여기 글씨를 쓸 수 있는 검색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여기 다양한 아이템들이 있는데 이 아래에도 많이 있어요. 이 아래에 있는 걸 내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여러분들 마우스 이렇게 있으면 마우스 가운데에 이렇게 굴러다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굴러다니는 거, 위아래로 굴러다니는 거, 걔가 바로 마우스 휠이라는 건데 이 휠을 아래로 내리면 이 아래로 이 아래에 있는 아이템들도 볼 수 있고요. 아래에 내려간 상태에서 내가 다시 위로 올라가고 싶다 할 때
이 휠을 위쪽으로 이렇게 굴리면 다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래로 이렇게 천천히 내려서 아이템들이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전체 아이템들, 전체 블록들이 다 보여지고 있는 상태여서 처음인 친구들은 너무 많아서 오히려 정신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필요한 거를 빨리 찾고 싶은데 찾기가 어렵다면 검색해서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이 검색창에다가 클릭을 해서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을 해서 검색을 해볼게요. 다이아 라고 치고 지금도 선생님이 다이아라고 다 쳤는데 다 2까지밖에 안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빈칸을 한 번 더 마우스로 클릭해주면 다이아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다이아라는 글자가 들어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다 뜨게 됩니다. 중에 내가 필요한 거 이거 다이아몬드 블록. 그러면 얘를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 이렇게 내가 지금 한 세트가 다 이렇게 짚어졌죠. 그럼 그 상태에서 아래에 있는 단축 창에다가 내가 사용할 수 있게끔 단축 창에다가 마우스 클릭으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다른 것도 한번 꺼내볼까요? 다른 거 그냥 위에 있는 요 참나무 판자를 한번 꺼내볼게요. 얘를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단축 창에다가 다시 클릭하면 이렇게 넣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블록들을 여기 단축 창에다 넣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위에 보면은 이게 너무 많아서 찾기 어렵고 나는 그거 이름도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해서 카테고리별로 좀 비슷한 것끼리 모아놨어요. 그래서 왼쪽 끝에 있는 이 벽돌을 클릭해보면 뭔가 건축에 쓰이는 다양한 블록들이 모아져 있고요. 집을 짓거나 할 때 쓰는 문이나 뭐 뚜껑문 이런 것도 있고 울타리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외에 다른 블록들도 있고요. 근데 지금 더하기 버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애들은 클릭해도 여기다 넣을 수 없어요. 안 들어가지죠. 이 빼기 버튼 다시 클릭해도 안 들어와져요. 얘는 뭐냐? 이 판자들을 모아놓은 거다라는 표시예요. 이 더하기 표시가 이 여러 종류의 판자들을 모아놓은 거다. 그래서 이 더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갑자기 판자들이 더 많이 생겼죠. 참나무 판자, 가뭄비나무 판자, 자작나무 판자, 이렇게 여러 가지 판자들이 생겼는데 그 중에 이 더하기나 빼기 기호가 없는 그냥 판자들, 이름이 있는 이 판자들 중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선택하면 이제 클릭이 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장식용 돌도 그냥 이 더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클릭했다고 옮겨지지 않아요. 이 더하기 빼기 표시 없는 다른 벽돌들, 활성화된 다른 벽돌 중에 내가 원하는 벽돌을 클릭해서 이렇게 다시 원하는 단축바 위치에다가 클릭해서 넣어주면 등록이 됩니다. 칼과 투구는요, 여기 장비, 무기, 이런 장비나 무기에 관련된 아이템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침대 모양에는 여러 가지 도구들, 아이템들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여기 잔디 모양은 이제 자연에 관련된 블록이나 아이템들이 좀 많이 들어가져 있고요. 이 카테고리별로 찾는 것도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지금 책이 펴져 있죠. 이거는 아이템만 이렇게 지금처럼 크게 보여주겠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옆에 책이랑 상자가 같이 있는 거 한번 눌러볼게요. 책이랑 상자가 같이 있는 얘를 한번 눌러보면 한쪽에는 아이템들이 들어있고요. 한쪽에는 내 인벤토리가 있는 거예요. 내 캐릭터도 지금 보여지고 있죠. 여기에는 이제 투구, 갑옷, 바지, 신발 등을 이제 입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단축 창만 지금 보여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거 말고도 내가 아이템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지품 창이어서 인벤토리라고 하는데 소지품 창이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미리 이렇게 꺼내놨다가
내가 바로바로 찾지 않고 바로바로 단축창에 옮겨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옮겨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장비 같은 것도 차용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아까 여기 왼쪽에 칼이랑 투구 있었죠. 얘를 클릭하면 이제 투구도 있고, 투구 클릭하면 여러 가지 투구들이 있죠. 그 중에 마음에 드는 투구 가져다가 여기다 클릭해서 넣으면 이렇게 투구가 써지죠. 그 다음에 뭐 갑옷도 입어볼까요? 다이아 갑옷도 이렇게 가져다 클릭해서 여기다 넣으면 이렇게 갑옷이 입혀집니다. 내가 장비를 직접 착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요 상자만 있는 거는 제공되는 아이템들은 보이지 않고 내 소지품 상자나 내 인벤토리만 보고 싶을 때 이 상자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만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이것만 쓰지는 않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 가운데 있는 책이랑 상자 모양이나 아니면 이 펼쳐진 책 모양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블록을 이제 몇 가지 꺼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X표를 누르면 밖으로 나가집니다. X표 말고 우리 아까 알파벳 2를 눌러서 아이템 창을 켰던 것처럼 다시 알파벳 2를 눌러도 이 소지품 창이 닫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이템을 한번 여기다가 설치를 한번 해볼 건데요. 아이템을 설치를 할 때는요, 지금 여기 보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은 놓기, 아이템을 놓는 거고, 그 다음에 왼쪽은 채굴이라고 되어 있는데 채굴이 파괴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Q키는 버리기, 아이템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혼자 할 때는 상관없지만 여러 명이서 같이 하는 공간에서 Q키 막 눌러서 아이템 버리면 다른 친구가 좀 불편하겠죠? 이거는 상황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거 두 개, 아이템 놓기랑 채굴. 자, 그런데 어떤 아이템을 놓느냐? 내가 들고 있는 아이템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들고 있는 아이템, 지금 선생님 손에 들고 있는 아이템이 바로 다이아 블록이죠. 이 다이아 블록. 근데 이거를 보면 지금 단축 창을 보면요, 다이아 블록에 이렇게 좀 굵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내가 손에 들고 있는 아이템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선생님, 저는요 다이아 블록 말고 이 옆에 있는 참나무 판자를 들고 싶은데요. 자, 그럴 경우에는 마우스 가운데 휠 있잖아요. 가운데 휠, 얘를 아래로 이렇게 굴리면 오른쪽으로 넘어가집니다. 그 다음에 위로 굴리면 왼쪽으로 넘어가져요. 아무것도 없는 칸에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이제 빈손이 되는 거고요. 아이템이 있는 칸에 이렇게 두껍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그걸 들게 됩니다. 한번 마우스 휠을 아래로 내려볼게요. 지금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내렸더니 참나무 판자를 지금 손에 들었죠? 또 내렸더니 진홍색 판자를 손에 들고 올렸더니 참나무 판자, 내렸더니 진홍색 판자. 그래서 이 손에 든 아이템을 이제 설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설치를 할 때는 내가 어디에다가 설치를 할 건지 초점을 먼저 잡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십자가로 초점을 잡았고요. 내가 잡은 그 위치에 이렇게 까만색 테두리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위치에다가 지금 손에 든 것을 놓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놓을 때는 뭐 아이템류 말고 이런 블록류를 설치하는 게 좋고요. 설치를 할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설치가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렇게 눌렀더니 설치가 됐네요. 그 다음에 나는 이 옆에다가 또 붙이고 싶어. 그럼 거기다가 이렇게 초점을 잡아서 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이게 가끔 초점이 잘 안 맞으면 설치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무리 눌러도 설치가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 옆에 있는 바닥을 이렇게 마우스로 대시고요. 바닥을 마우스로 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설치가 됐죠? 또 설치, 또 설치, 또 설치. 이렇게 내가 원하는 데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 내가 이거 잘못 설치했어요. 나는 얘를 부시고 싶어요. 할 때는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내가 부시고 싶은 그 블록을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선택을 한 다음에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하면 이렇게 부셔지죠. 클릭하면 부셔지고, 바닥도 한번 부셔볼까요? 바닥도 보면 부셔집니다. 그런데 이게 또 초점이 너무 멀면 지금 내가 여기를 부시려고 했지만 너무 멀면 아무리 클릭해도 안 부서져요. 그럴 때는 좀 위치를 맞춰서 이렇게 검정색 테두리가 생기면 거의 초점이 잘 맞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부시면 부셔집니다. 네모나게 땅을 한번 파볼까요? 네모나게 땅을 이렇게 파고, 안에 있는 애들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구멍이 하나 뚫려 버렸는데 나는 얘를 좀 채우고 싶어. 그래서 이 잔디 블록으로 채우고 싶은데 얘를 꺼내려면 또 찾기가 너무 귀찮아. 할 때는 지금 내가 복사하고 싶은 아이템에다가 이렇게 마우스를 대시고요. 마우스 휠로 얘가 지금 이게 바뀌지 않도록 빈칸으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마우스 휠을 이렇게 이동해서 이렇게 빈칸으로 맞춰준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굴리지 마시고요. 지금 잔디를 내가 복사할 거니까 내가 복사할 아이템을 이렇게 딱 대고 마우스 휠을 굴리지 말고 그냥 그대로 얘를 꾹 눌러주세요. 꾹! 얘 마우스 휠을 왼쪽 버튼, 오른쪽 버튼 누르듯이 마우스 휠을 꾹 눌러주시면, 볼게요. 마우스 휠을 꾹 누르면 이렇게 잔디 블록이 바로 복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기 바로 이렇게 메꿔줄 수 있겠죠. 아이템 복사를 하는 방법인데 얘를 또 복사를 할 거야. 그러면 이 빈칸으로 마우스 휠로 빈칸을 이렇게 맞춰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내가 복사를 원하는 아이템을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해주고, 그 다음에 마우스 휠을 그냥 꾹 누르면 이렇게 판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은 저는 이 안에 이 판자가 들어있어가지고 복사가 따로 안 된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네모나게 구멍을 뚫어놨는데 여기를 다이아몬드 블록으로 채워볼게요. 다이아몬드 블록으로 채울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위로도 쌓아볼 수 있겠죠? 여기다가 이렇게 스페이스 키 눌러서 이렇게 조금씩 위로 올라가면서 위로도 쌓아볼 수 있고요. 위에서도 또다시 옆으로 쌓을 수 있고, 또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쌓아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한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게임을 마친 다음에 내가 종료를 할 거야. 그럴 때는 ESC 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ESC 키 어디에 있느냐? 키보드 왼쪽 위에 보면 ESC라고 하는 키가 있습니다. 얘를 누르면 이렇게 메뉴 창이 나오는데요. 설정 누르면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설정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다시 바꿀 수가 있어요. 크리에이티브 모드를 서바이벌 모드로 다시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난이도도 평화로움 했지만 내가 쉬움으로 바꾸고 싶다 하면 쉬움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바꿀 수 있고 다시 이전 화면으로 가고 싶을 때는 이 화살표 눌러서 밖으로 빠져나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끝낼 거야. 그럴 때는 저장하고 종료 얘를 한번 눌러주시면 얘가 꼭 한번 확인을 합니다. 너 정말 게임 저장하고 나갈 거야? 맞아, 난 저장하고 나갈 거야 하면 저장하고 종료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끝나는 화면이 나오는데 만약에 내 월드를 다시 보고 싶다 하면 내 월드 보기 누르면 이제 내가 연습했던 맵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표시가 되죠. 그럼 이거를 다시 클릭해서 플레이를 누르면 다시 그 맵으로 들어가서 플레이 할 수 있고 만약에 나는 이제 그냥 나갈 거야 그때는 이 화살표 눌러서 나오시고요. 또 화살표 눌러서 나오고 그 다음에 ESC 키 우리 아까 배웠던 ESC 키를 한 번 더 누르면 ESC 왼쪽 위에 있는 이 ESC 키를 한 번 더 누르면 마인크래프트를 종료하시겠습니까? 라는 이 메시지 창이 뜹니다. 그러면 확인 눌러주시면 이제 종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인크래프트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안녕!